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 빨리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좀 간단히 할게요. 네. 자, 헤드라인 주세요. 네, 전혀 다른 결의 뉴스가 나왔는데 하루 빨리 도망치자. 어디서? 중국에서. 중국 갑부들 엑소더스 185조 원 유출인데 유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네. 뭐냐면 블룸버그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 올해 한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85조 이상의 중국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해외 국제 자금이 중국 위험에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이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냐? 이 코로나가 한 3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고 있잖아요. 이제 뭐냐 코로나 이제 뭐 이렇게 격리라든지 사회적 단절 이런 것들이 이제 해제되고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 단기적으로는 해외 여행이 이제 러시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야, 그럼 나 중국 떠나고 싶다. 이제 여기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연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자예요. 부자인데 쓸 수 있는 돈도 있고 뭐 여건도 다 되는데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딱 보니까 정부가 연장이 됐는데 연장 3기가 되면서 뭐냐면 야 우리 같이 자리에서 공동부여해야 된다고. 그게 이제 가장 큰 아젠다잖아요. 시진핑 집권 3기에. 예. 야 그러면 코로나 같은 거 또 오면 나 또 못 나가고 내 돈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딱 회귀해 보니까 야 마위는 어디가 있는 거야? 마화통은 또 어디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민이라든지 국외 이주 같은 것들이 러쉬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블룸버그 보도예요. 실제로 캐나다 이민 전문 법률 회사죠. 소비로프스는 이민 관련 상담량이 폭증했다면서 가급적 빨리 이민 가는 방법을 좀 알려주소 이렇게 얘기하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늘었냐? 작년 12월부터 급증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해외 부동산 중개업체죠. 주아이 IQI는 중국인의 해외 부동산 매수 문의가 2021년과 작년에는 각각 26%, 11% 이거 못 나오게 하니까 올해 들어서는 55% 폭증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프랑스의 투자은행이죠. 나티세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뭐라 그러냐면 코로나19 대유행 전에도 해외로 나간 중국인들로 인한 자금 유출이 연간 1,500달러 정도 됐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왜냐하면 코로나 연간에 확 줄었거든요. 예. 다 통제를 했으니까 그래서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작년 9월에 낸 보고서를 보면은 중국의 재산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16억 정도 되는데 최상위 부유층이 3만 2천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직접 나가든지 아니면 돈을 이렇게 해외로 이전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사실 세계 경제에 대한 성장 동력은 중국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 드렸잖아요. 네. 예. 중국이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중국에 대한 투자도 늘고 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부양하는 정책들이 나왔을 경우에 지금 어쩌면 1월 달에 예상외 랠리라고 할 수 있죠. 예. 이 랠리도 어쩌면 중국 경제가 직전 3년보다는 훨씬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게 중국 정부의 주도력을 인정해 주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한국에도 오고 뭐 대서양 건너서 태평양 건너서 미국이나 유럽으로도 가고 이런 기대가 있어요. 근데 그 기대는 여전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중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말이 3년 동안 통행이라든지 어떤 사회생활의 자유를 제약당한다는 게 되는 그게 그거죠. 이거 사실 만약에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그냥 있겠습니까? 밀란 나죠, 밀란. 그렇죠. 근데 중국이라는 어떤 통제 사회이기 때문에 저 정도 가능한데, 근데 과연 이제 저 작년 말에 이걸 풀겠다라는 게 코로나에 대한 병리학적 예방학적인 관점에서 나왔겠습니까? 다 본 거죠. 이대로 했다간 진짜 이거 터진다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감 같은 것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라도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하겠죠. 근데 그건 이제 일단 통제를 푼다는 개념인데 그 푸는 과정에서 중국의 부자들
중국의 자본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음. 그래서 97년에 홍콩을 반환할 때 영국에서 중국으로 홍콩을 반환할 때 저도 그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유학할 때 만났던 친구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러시였어요.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갔거든요. 부동산 많이 올렸죠. 엄청 올렸죠. 그리고 사실은 뭐 미국을 비롯해서 특히 호주, 뉴질랜드, 카나다의 부동산들은 다 중국 사람들이 올린 것도 많거든요. 밴쿠버 아까 저 이학영 교수님도 그렇지만 이게 지금 중국 사람 입장에선 매우 좋은 환경이에요. 왜 빠져 있네. 그래서 어쩌면 중국의 이민이라든지 자본 유출의 그 속내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 또 해외 유력 도시들 중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추이도 한번 보면 예상보다 안 빠지네 혹은 올라가네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우리는 들어가는데 중국은 나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유심히 한번 지켜볼 부분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중국의 성장 정책이 증시의 훈풍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과연 중국의 미래는 어떨까 심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아침에 들었습니다. 시진핑이 과연 돈 들고 나가게 해줄 것이냐. 요거 한번 또 제가 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돈은 못 막습니다. 그럴까요? 돈은 못 막아요. 사람은 거기 있어도 돈은 내보낼 방법을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어제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까 과열 얘기하고서 혹시 뭐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 중국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생겨나는 인플레이션, 혹시는 중국 자본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생겨나는 통화량 증대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는 하대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의 우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네. 전문가분들께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녁에 우리 언더스탠딩에서 우리 권 팀장님의 활약도 한번 지켜보겠고요. 간만에 자동차 얘기 한번 신나게 해보겠습니다. 5시죠? 예, 5시. 네, 5시에 권 팀장님 기대하겠고요. 권 팀장님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